안녕하십니까. 더 선명한 텍스의 김준성. 오세빈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조금 이렇게 변경된 22년부터 변경된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 텐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22년도 양도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전부 다 적용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죠, 22년도에는? 네네.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한 5가지 내지는 6가지 정도를 촬영을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뭐가 바뀌었나요? 첫 번째 중 포인트는요. 주택 부수 토지의 면적이 축소되었다는 점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거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넓은 토지에 작은 집을 하나 지었다고 토지와 집을 전부 비과세하게 되면은 모든 토지에 작은 집을 지어서 비과세를 받으면서 조세 회피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주택 부수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정해두었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를 도시 지역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 면적의 5배까지로 한정하였고요. 도시 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까지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법에서는 그 범위를 조금 세분화하였는데요. 그 도시 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로 동일하지만 수도권 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주택 면적 3배로 축소되고 그 외에 수도권이 아닌 도시 지역이나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녹지 지역의 경우에는 그 전과 동일하게 5배가 적용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도권 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한 주택 부수 토지 제한이 심화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5배였는데 네. 3배로 축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동일하게 5배가 가는 지역은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녹지 지역은 5배가 적용된다. 네. 이 말 뜻인 거죠? 네네. 그러면은 그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하겠네요. 그쵸? 주택 정착 면적의 5배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토지를 주택의 분할하거나 토지를 네. 분할하거나 주택 전착 면적을 넓히는 넓히거나. 조금의 이제 숨은 공간에 대해서 다시 이제 건축법상 등기를 제대로 쳐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넓어질 수 있으니까 네.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네. 최근에 고가주택에 대한 세법상 이슈가 많았는데요. 네. 고가주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고가주택이 변경이 됐고요. 범위가. 그리고 추가로 겸용주택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이제 변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해주는데요. 전액을 비과세 해주는 건 아니라 21년까지는 9억까지에 대한 고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22년도부터는 12억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가주택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겸용주택의 비과세 범위가 추가로 또 변경이 됐어요. 겸용주택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가주택이죠.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이런 경우에는 원래 21년도에는 그 주택이 큰 경우에 전부 다 주택으로 봤는데요. 22년도부터는 고가주택, 그러니까 12억이 초과되는 주택에 한해서는 주택과 상가를 별도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가주택을 한 번에 양도하면 주택 부분을 따로 계산하고 상가주택을 따로 계산해서 양도소득 계산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세훈 원님, 그 분양권에 대해서도 변경됐다고 하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2021년도까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말 그대로 분양권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를 보유하고 있고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2년도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법의 경우에는
주택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고요. 2주택자, 3주택자 양도소득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 분양권이랑 조합원 입주권 투기를 방지하고자 주택처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납세자분들께서 주택 분양권이랑 조합원 입주권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합원 입주권이랑 분양권은 좀 개념 자체가 다른데요. 분양권은 그 말 그대로 일반 분양 또는 뭐 특별공급이나 뭐 이런 분양을 통해서 분양을 받아서 나오는 딱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전주택이 있겠죠.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통해서 관리처분 인가 계획 1을 기준으로 그 종전주택이 딱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 딱지로 변했을 때는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거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분양권이 2022년 세법상 그 주택에 포함돼서 동일한 이제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법 마지막 중요 포인트에 네.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변경됐다기보다는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인데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앞서서 한 가지 설명드릴 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 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안 되는 이제 제재가 생겼죠. 근데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됐지만 네. 플러스 10%라는 중과세율만 적용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3.29 대책에 장기보유 특별 공제조차도 이제 하지 못하게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표를 했었었는데 그 변경된 내용이 이번에 개정 사항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으신데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일단 중과가 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일단은 됩니다. 나중에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비사업용 토지 신고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기존과 동일하게 비사업용 토지가 그쵸. 동일하게 과세가 맞아요. 되는 네, 거죠. 원래는 변경되려고 했는데 그게 뭐 빠진 건지 뺀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변경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바뀌는 이제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이제 더텍스 선명한 텍스 채널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뭐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촬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